이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이 등기를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걸 시험에 해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86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 202페이지가 있죠? 상단에 186조 있습니다. 자, 제목 뒤에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동남시입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득실이 얻을 득, 잃을 실이죠. 득실 변동은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동남쳐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잠깐 책을 넘겨보시면 270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270페이지 2번 있고 법조문 245조 있습니까? 그 제목을 보시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이걸 제목처럼 점유취득시효랍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써서요?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를 거꾸로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취득시효나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그럼 법조문 1항 있죠. 1항 먼저 몇 년입니까?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다음 등기도가 남쳐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여기도 뭐 해야 물권 취득합니까? 등기입니다. 다시 202표 주세요. 그래서 잠깐 7번 보시면 등기해야 되는 게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202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있어요. 법조문 187조 있습니까? 제목을 보세요. 등기를 이유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그 뒤에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수용당한 거죠. 판결 경미 기타, 그 다음 법률 규정 동남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자 취득 동남쳐요. 취득은 등기를 이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 동남쳐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지만 팔 때는 뭐 하란 말이죠? 팔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세금 내야 등기 주거든요.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팔 때는 세금 내고 등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187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럼 먼저 등기를 유효하는 걸 좀 칠판 보세요. 이 등기유하는 게 아까 법률행위가 186조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뭐라 했죠? 법률행위가 뭡니까? 내 의사에 따라는 거, 당사자 의사에 따라는 거. 첫날부터 계속 공부했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내 의사에 따라는 거. 물권 중에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 표현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원해서 하죠. 갑과 을이라면 자기들이 원해서 하죠. 의사에 따라는 법률행위예요. 다음 물권 중에 소유권 말고 아까 제한물권. 그래서 제한물권 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 사람들이 갑과 을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 이전도 을과 병이 원해서 이전 양도하겠죠. 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다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거든요. 분할이 협의 분할이 있는데 협의가 뭐죠? 합의? 이게 둘이 원했다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는 법률행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하는 소송을 해요. 소송 도중에 조정이 성립할 수 있어요. 판사가 그러죠. 진짜 소송에 들어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소송에 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이게 협의한 거예요. 판사 앞에서 누가 협의했어요? 당사자. 이것도 당사자가 원했으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다음 이행판결을 등기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행판결이란 당신들이 한 그 매매,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뭘 이행하라요? 당신들이 한 그걸 이행하라요. 한마디로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다음 물권 포기한다. 포기 누가 시켰나요? 내가 원해서 합니까? 내가 원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 그래서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시켰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합니까? 원해서 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다 등기해야 된다.
다음 아까 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려운 것 좀 몇 개 볼게요. 이 공인물 분할 이것 좀 봐. 공인물 분할 이행 판결까지 이 세 개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공인물 분할, 협의 분할할 수 있죠. 조정의 성립인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2분의 1씩 공인물을 분할한대요. 분할. 그럼 협의 분할 원칙인데 자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했어요. 왼쪽을 갑, 오른쪽이 을이 갖기로 이렇게 협의했다. 그럼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죠. 그럼 뭐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를 요구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분할됩니다.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돼요. 이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왔어요. 그럼 공인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어요. 협의.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분할이 된다. 분할된다. 근데 조정도 안 되네요. 그럼 판사가 이제 재판으로 분할합니다.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보시면 판사가 그럼 이렇게 쪼개라고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걸 형성 판결이랍니다. 판사가 판결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형성 판결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당사자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 아니라 제3자 판사가 쪼갰죠.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이건 등기 없이 확정 판결시 그냥 판결 확정 시 분할돼요. 판결 확정 시 분할된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이건 등기 없이 분할된다. 여기는 등기해야만 분할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거 원했죠? 법률행위. 이건 갑과 을이 원했어요? 판사가 했어요? 판사.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죠. 법률 규정. 이런 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판결도 등기해야 된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야겠죠. 안 넘깁니다. 그럼 누가 지금 약속을 어겼죠? 갑이 약속을 안 지키죠. 을이 법원에 소송하면 판사가 뭐라 할까요? 갑은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들어줘요. 그럼 을이 소송해서 을이 승소했죠. 을이 이겼죠? 그럼 을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갑과 을이 가야 됩니다. 근데 갑이 지금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등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 갑이 협력에 대신하는 판결을 얻은 거예요. 이게 갑이 협조하는 거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을 혼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매매 법률행위는 예외 없이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요. 매매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 나온 순간 등기하지? 라고 하셔야 돼요. 등기하지? 라고. 예외가 없어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심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이 있는데 187조가 있어요. 187조. 상속은 상속 개시 시. 그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은 날 피상속이 사망 시 무조건 물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더 돼요. 등기는 나중에 된다.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내 겁니다. 공영쟁수는 수용 개시인데 뭐 시험이 안 나와요. 판결은 방금 본 형성 판결만 말하고 이게 확정 판결 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근데 이행 판결 등기하라 그랬죠? 이건 등기해야 돼요.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요. 그래서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나머지 다 등기해야 된다. 그다음 경매는 경매에서 1등 났잖아요. 법원에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그래요. 법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는 법원이 나중에 해줘요. 나중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여기까지 책을 잠깐 보시면 자 203페이지 오세요. 203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2번 187조 적용범위입니다. 1번 상속 보여요? 거기 앞에 동그라미 쳐요. 피상속인 사망 동그라미. 사망하면 부동산 물권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상속력이 이전된다. 등기는 나중에 됩니다. 아래 판가로 3번 판결, 1번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187조 말한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형성적 효력을 발생하는 형성 판결을 동남쳐요. 가로 열고 이해가 아까 봤죠? 공임을 분할 판결만 의미한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판례는 공임을 분할 소송 절차또는 절차에서 협의로 조정이 성립 동남쳐요. 성립한 경우에는 밑에 등기 동남쳐요.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입장입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이행 판결 동남쳐요. 가로 건너뛰고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 동그라미 의하여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까지. 이제 넘깁니다. 한가로 4번 경매. 187조 경매는 공경매 그랬죠? 공경매가 공공기관이 하는 경매, 국가가 하는 경매예요. 그럼 농수산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막 손으로 하는 경매 있죠? 그럼 개인들이 하는 사경매고 이건 누가 하는? 법원이 일하는 공경매. 법원이 하는 거예요. 공경매 의미하며 그 다음에 동그라쳐요. 경락대금 완납 동그라쳐요. 같은 말이 가로고 매각. 요즘 경락이라 안 하고 매각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은 매각대금 완납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매각대금 완납의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는 나중에 알아서 해줍니다. 나중에. 법원이 자동으로 해줘요. 밑에 박스에 있나요? 박스 왼쪽 칸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 있어요. 아까 칠판에 봤던 것들. 1번 합의지분, 공의지분 등 부동산 물권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 2번 점유취득시효 동그라미쳐요. 부동산 물권 취득. 3번은 나중에 봐요. 4번 공의물, 현물 분할 합의 동그라미 합의 위한 단독 소유권 취득. 5번 공의물 분할 소유에서 조정이 성립 동그라미 성립한테. 6번 이행 판결 동그라미예요. 이행 판결도 확인 판결 동그라미. 이완 소유권 취득. 6번에 지금 책에 안 써있지만 6번도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지금 빠진 거예요. 몇 개. 6번도 엄청 나왔어요. 좀 이따 보면 문제 나왔고. 이제 오른쪽 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나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이 네 가지는 법에 써있죠. 이제 볼게. 이제 기타 법률 규정. 네 가지는 법에 써있잖아요. 이제 뭘 본다고요? 기타 법률 규정. 이제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이걸 이제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다 외우는데. 먼저 아까 전 시간을 계속했죠?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신축하면.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뭐죠?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에요. 그럼 법정은 다 등기 없이. 아직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세권 법정이신 등기 없이. 법정 뭐뭐 취득 등기 없이. 여기도 법정 뭐뭐 취득 법정 취득 다 등기 없이.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그랬죠. 그 다음에 용의물건이 만약에 전세권이다. 전세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아니도 소멸한단 말입니다. 지금 등기 없이니까 전세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 안 지워도 곧바로 소멸한다. 등기는 나중에 지워도 됩니다. 마찬가지 저당권에서 이제 채권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는 나중에 지워도 됩니다. 등기 안 지워도 다 소멸한다요. 등기 안 지워도. 다음 혼동은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셋째 시간에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가 있는데 나가리가 뭔가 다 깨졌단 말이죠. 이게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깨졌다요. 깨진 게 많이 공부했죠. 뭐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게 효력 소멸 조건, 해지 조건이 성취됐다. 계약이 다 나가리 됐죠. 이것도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한다고 좀 이따 무슨 말인지 봐요. 좀 이따. 그러니까 이들은 다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음 이것 두 개는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이에요. 민사특별법.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데 집합건물이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한 동의 소유권이 많이 있죠. 101동에 호마다 소유권이 다 다르죠. 그게 집합건물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한 적 있나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그 구분 소유권이 호,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소유권 다르죠. 그 하나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에요. 구분 소유권.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가고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은 묘를 쓰는 묘 쓰는 권리. 묘에 등기합니까? 묘에 비석은 봤어도 등기는 본 적 없어요. 애들이 다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합니다. 그럼 이걸 외우는데 잘 해보세요. 이 신법이 시행돼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신법을 기피했어요. 안 지켰다.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어요?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고. 이 혼나고예요. 우리는 막 뭐뭐 하고 그러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막 그러죠? 뭐 혼나고. 어떻게 나냐면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최대한 빨리. 그러면 구분 소유권, 구속대지. 다시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되지 깜빵가지. 다시 신법 기피하면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되지입니다. 그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해요. 암기법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 기피 혼나가 빨간색 보여요?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아무튼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그래서 이걸 자 노래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예요.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됩니다.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돼요. 제가 여러분 학교정이 땡땡이 알죠? 자, 그 노래 학교정이 땡땡이가 똑같아요. 이게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공 구속되지요. 그리고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 학교정이 땡땡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공 구속되지용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래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유치원생한테 가르쳐주세요. 이제 유치원생도 시험 볼 수 있죠? 우리 시험은 연령 제한 없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학교 가러 안기를 제가 학교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럼 자 책으로 보세요. 204페이지. 이건 나중에 제 요약집에 그대로 나오니까 쓸 필요 없어요. 요약집 이대로 나와요. 제가 이 순서대로. 그럼 204페이지 이제 박스에서 오른쪽 간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게 1번이 신축이죠. 신주 2번이 법정 다 법정 이상권 법정 재산권. 3번이 존속 기간 만료에 의한 용의물권 소멸. 4번이 피다본 채권 소멸한 채권 소멸. 5번이 혼나고 혼동. 6번도 건물 전세권 법정. 7번이 이제 나가리. 7번이 원인행위 시료가 나가리 됐다. 가로 열고 뭐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 물권이 복귀한다. 8번은 분묘기지권. 9번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취득관계자의 공용부분 지분 취득. 10번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 인하여 그 다음 구분소유권 구속. 그 11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 그럼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가리가 뭐냐면 나가리. 원인행위가 실효됐답니다. 계약이 깨졌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면 누구 소유죠? 을소유.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 계약이 깨졌다. 등기하고 그 계약이 깨졌어요.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효력, 소멸 요건이 성취됐다. 한마디로 계약이 나가리 됐죠. 나가리 되면 이거 등기 말소해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는가? 말소 아니도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가? 말소 등기 없이도 말소 아니도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이런 일 벌어지자마자 그냥 무조건 소유권 갑한테 회복돼요. 물권 회복된다. 그럼 이제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이 등기는 이제 무효죠.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갑은 소유자라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그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나가리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갑에게 소유권 돌아온다. 그럼 갑이 이제 말소 청구하는 거죠. 이게 나가리 원인의 실효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등기가 있어야 그랬나요? 그럼 법률행위와 취득시효입니다. 이 등기가 있어야 그러면 법률행위와 취득시효예요. 1번은 상속 등기 없이, 2번 법정 등기 없이, 3번 신축 등기, 4번이 합의가 정답 합의. 협의가 법률행위. 5번은 구분 소유권 구속 등기 없이. 다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면 등 틀린 겁니다. 1번 관수한 법정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번 이행 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확정 판결 틀렸네요. 아까 히읗 형성 판결이 확정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다음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유권 취득한다.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되고 안 남았을 때 맞았어요. 5번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 요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아까 매매 같은 거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 형성 판결이 히읗 확정 판결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아직 공부하지 않은 건데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갑을병 나왔죠. 이게 지금 여기 세 줄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지는 이게 절반 좁아져요. 그 문제가 5줄 막 이래 됩니다. 그 문제가 5줄 길잖아요. 근데 갑을병 나왔죠. 그럼 문제 안 읽고 그냥 풀 수 있어요, 다. 밑에 1, 2, 3, 4, 5가 어차피 이 문제와 똑같거든요. 연결됐거든요. 그럼 옳은 거 틀린 것만 빨리 확인해요.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은 처당권을 피담은 채권과 분리해서 삼재 양도해서 없다고 나중에 할 건데 아직 뭐만지 모르겠어요. 2번 우리 갑의 이행기에 피담은 채무를 전부 피현재 갚으면 갑의 처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네요. 아까 기피였나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피였나까 말소 등기 없이 이렇게 문제 푸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이건 그냥 연습으로 해봤어야지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암기법 외우라 이 말입니다. 암기법 외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207페이지로 오세요. 207페이지 지금부터 등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책에 양은 엄청 많은데 민법에는 뭐 시험 별로 안 나와요. 한 문제 가끔 한 문제. 우리 책에 양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일단 하고 3월 달에 좀 더 추가할 거예요. 3월 달에.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한번 해야 됩니다. 다 등기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달, 5월 달에 나올 것 다 좀 더 보고 할 거고 오늘은 몇 개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03번 부동산 등기가 있죠. 1번 등기 유효 요건 있나요? 아래 큰 2번 등기에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즉 등기부라는 형식이 존재하겠죠? 등기부라는 게. 그럼 7번 보세요.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일단 형식적으로 등기는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해보세요. 말소가 잘못된 거죠. 같은 말이 불법으로 말소예요. 이것도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둘 다 말소가 잘못됐죠. 그럼 등기는 유효,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등기가 말소되는데 말소가 다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유효, 살아있네 유효.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유효로 읽으셔야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니까. 예를 들어 이게 동그라미로 시간 순서. 첫 번째 갑부동산에 두 번째 저당권 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지금 유효죠, 유효. 유효죠?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 그래도 저당권 등기 유효, 무효? 유효요. 그래서 뭐 말소가 잘못됐네?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할까요? 미치지 않는다 할까요?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죠. 보세요. 아까 이거 유효죠. 유효. 지금 유효죠. 유효. 말소돼도 그대로 유효죠.
그럼 유효가 유효. 그러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유효가 그대로 유효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유효가 유효. 그러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유효가 유효 똑같으니까. 그래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가 효력 전선권이 아니란 말이 일시적 지워져도 유효니까 등기가 계속 존속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 지워져도 유효니까.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유효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밑에 등기는 물권의 자 효력 발생 요건 동그라미 요건이지. 그다음에 효력 전속 요건 동그라미 이것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자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두 글자로 뭐라서요? 유효.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한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20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 불법 말소 동그라미 쳐요. 두 글자로 뭐란다? 유효. 불법으로 말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유효. 그래서 외우세요.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다음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209페이지 제일 밑에 큰 3번 등기 실질적 유효 요건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211페이지 211 중간 생략 등기 보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시험에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자 7번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미등기 전매라 불러요. 그럼 이건 단속 규정이라고 1월 첫 주에 공부했습니다. 첫 주에. 자, 갑부동산이었는데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병한테 팔아요. 이걸 뭐란다? 전매했다. 그러니까 전매가 뭐죠? 전매가 뭐예요? 이게 옮길 전 매도 매매할 매. 옮길 전 다시 판다 이 말이에요. 전매가 뭐다? 다시 판다. 그럼 잘 봐요. 자, 을. 을은 주어가 을이면 을이 샀죠. 그럼 이건 그냥 매매죠. 을이 샀죠. 그냥 매매죠. 그리고 똑같은 걸 다시 팔면 을이 전매했다 그래요. 다시 을이 엑셀을 샀죠. 그럼 이건 그냥 매매예요. 매매. 근데 산 걸 다시 팔았죠. 이걸 뭐란다? 전매했다. 을에서 을. 그럼 병이라면 병은 처음으로 샀죠. 그럼 이건 병은 전매한 거 아니죠. 병은 처음으로 산 거냐. 근데 병이 그걸 다시 팔면 이제 병이 전매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 달라요. 다시 을은 처음에 샀죠. 을은 그냥 매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팔면 을이 뭐 했다? 전매했다. 병은 그냥 샀죠. 병은 그냥 매매예요. 전매를 하지 않아요. 병이 그걸 다시 팔면 이제 그때 전매했다. 그러니까 옮길천 매매 다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그냥 매매인가 전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을이 이제 전매한 거죠. 그럼 원래는 을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겠죠. 근데 등기 없이 팔았죠. 이걸 미등기로 전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미등기로 전매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등기는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보내요. 그럼 등기가 을 한 명을 생략했죠. 중간을 빼먹었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했다 또는 미등기로 팔아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거 형사처벌 내요. 깜빵이 가요. 벌금 냅니다. 그래도 사적거래 유효를 내버려둬요. 그걸 단속규정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처벌돼도 사적거래 내버려 둡니다. 그걸 뭐란다? 단속규정이라고 공부했어요. 저 이해한 거죠? 갑에서 을을 건너뛰고 누구 앞으로 바로 등기해버렸죠?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해버렸죠? 원래는 어떻게 해도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을 취득세 내야 되고 병한다 다시 팔면서 을은 또 양도세 내야 돼요.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바로 해버린 거죠. 이거. 근데 이렇게 하든 결과는 병 앞으로 오는 게 똑같네요. 그걸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유효로 내버려둬요. 유효로 내버려둬요. 이걸. 유효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냥 을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무효로 하고 이력에 고칠 필요 없어요. 이력이 하든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 등기 그대로 유효로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력이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을 잡아서 뭐만 걷으면 돼요? 세금만 걷으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 세안 등기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들은 처벌돼요. 그런 걸 단속연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 중간 승인한 등기는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비교해야 돼요. 갑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을이 미등기로 병한테 전매하고 아직 병도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갑부동산을 을이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병한테 전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 뭐예요? 그죠? 을은 똑같죠. 을은. 근데 병이 차이가 있죠.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죠. 을은 똑같잖아요. 이거 두 개를 꼭 비교해야 돼 이거. 그럼 윗사리는 자 을은 등기 안 해서 소유자 아니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권자 아니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병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채청입니다. 그럼 일단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 청구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받아야겠죠? 그럼 세금 먼저 내고 등기 받아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그리고 병한테 등기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 병에게 돈 받으니까 등기를 막 미루는 거예요. 나는 뭐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럼 병이 답답하죠. 나는 돈 줬는데 우리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을 대신해서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을에게 넘어요.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을 세금 내야 되죠. 그러죠? 병한테 넘기면 병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합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하고 을을 대유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하고 다 합법입니다. 합법. 다 세금 내죠. 그럼 윗사리의 논점이 뭐냐면 윗사리의 논점은 어떨 때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하거든요.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윗사리의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갑을병 3명이 전원 합의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갑을병 3명이 전원 합의하면. 물론 처벌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가 민법적으로. 그래서 갑을병 3자간 합의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리의 논점이 뭐다? 어떨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3자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 3자간 합의. 이게 윗사리의 논점이에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랫사리는 완전히 달라요. 아랫사리는 이미 을을 건너뛰고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아랫사리는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이에요. 한 명을 빼먹었는데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논점입니다. 그럼 방금 전 유효 그랬어요? 무효 그랬어요? 유효. 단속 규정 유효.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갑을병 합의 없어도 유효예요. 합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 못하니까 어떨 때는 합의 있고 어떨 때는 합의 없어라고 막 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차이가 이거. 여기는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럼 합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그럼 자 보세요. 법원에서 이 등기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건이거든요. 대법원이. 그럼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겠죠. 이게 한 명 빼먹은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한 겁니다. 갑을병 셋 중에 누가 소송했을까요?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갑을병 셋 중에 누가 물어봤을까요? 일단 을은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을 세금 10원 안 냈잖아요. 을이 다 꾸민 거죠. 병도 안 합니다. 내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내가 이게 무효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갑이 했어요. 갑이 이게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가 5억짜리인데 우리 깎고 깎아 4억에 샀어요. 그리고 자기는 6억에 팔아먹었어요. 그 사실 갑이 알았죠.
뚜껑 열리죠? 아니 자기는 1억 깎아줬는데 얘는 2억을 붙여먹었네. 쫓아갔어요. 쫓아갔어요. 낯설 한잔하고 낯설 한잔하고. 야 세상에 너 1억 2억 먹었니? 너 1억 깎았잖아. 너 빨리 1억 내라 그랬어요. 너 빨리 1억 내라. 너 2억이나 벌어먹었으니까 너는 1억 깎았잖아. 빨리 1억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야 너 낯설 먹었니? 너 정신 차려. 하고 뺨 한 대 때렸어요. 야 너 나에게 오늘 중어 배웠다. 그럼 나에게 수업료 내야지. 어디서 손 내밀어? 라고 뺨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갑이 뺨 맞고 나니까 을말이 맞더라고요. 을한테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갑이 보기에 을말이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배워야지. 나도 학원 가야지. 나도 학원 가야겠어요. 그럼 학원 가야 되면 우리 학원 와야 되는데 저기 옆에 애땡땡 학원 가지고 애땡땡 옆에 학원 가서요. 졸다가 이 판례를 배웠어요. 졸다가 그 옆에 학원에서 이렇게 등기 청구하려면 갑을령 3자간 합의가 있어야 되구나. 이 판례를 배웠습니다. 졸다가.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판사한테 판사님 저는 1억이 등기하는데 합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유죠? 라고 소송을 한 거죠. 졸다가 이 판례를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판사가 말했어요. 너 빨리 학원 옮기라고 학원. 빨리 학원 옮겨. 너 학원 좋은 데 다녀. 이거 두 개는 달라. 이건 전제가 다른 거야. 이렇게 전제가 달라. 잘 비교해 그랬어요. 여기는 어차피 매매도 유효고 매매도 유효니까 어차피 병업하러 와야 되거든. 그럼 등기 빼먹어도 어차피 병업하러 와야 되니까 그 등기 유효라고 가르쳐줬어요. 판사가. 근데 이상합니다. 그럼 갑에서 병합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동 신청이거든요.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맡겠단 말이에요. 공동 신청이라.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은 우리 학원 선배 우리 학원. 을은 우리 학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을이 갑과 매매하고 병하고 또 매매했죠. 그럼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면 혹시 을 얼굴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이름까지 압니까? 여러분 매수인 이름 안 적 있으신까지? 혹시 얼굴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매매하고 매매해놨죠? 그리고 우리 갑에게 저 이름 병이에요. 저 병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을은 병한테 저는 이름이 갑이에요. 서로 이름까지 모를 거니까. 그래가지고 등기소를 걷어갔다가 법무사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렇게 썩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법무사가. 그러니까 갑합이 없죠. 그래도 유효. 갑도 몰래 을하고 법무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 이렇게. 갑도 몰래. 그래도 유효. 유효. 그러니까 을은 우리하고는 선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모든 불법의 원상이에요. 여러분들 중개하자면 이제 중개사가 불법을 저지르죠. 그냥 법무사 보내면 돼요. 그럼 중개는 내가 했죠. 양쪽에 수수료 받아요. 그리고 법무사 보내면 계약은 자기들이 직거래한 걸로 꾸며버린 거예요. 이게. 계약을 둘이 직거래로 꾸민다고요. 중간에 중개사는 돈 다 받아먹고. 그럼 중개사 이름 쏙 빠졌죠. 계약은 각과 병 둘이 한 거죠. 그럼 중개사는 돈 받았지만 불법에 쏙 빠졌죠. 그럼 모든 불법 누가 한 거예요? 법무사가. 이렇게 법무사가 모든 불법 원상이에요. 엄청 불법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개하다가 나중에 좀 뭔가 깨림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럼 법무사 보내면 돼요. 그냥. 걔들은 불법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우리 책도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 책도 이걸 구분한 책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우리 책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럼 211페이지 오세요. 자, 상단에 중간 승려 등기 보여요? 1번 의, 양가로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승려 등기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돼요. 형사처벌. 이는 자 단속 규정 동그라미 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 승려 등기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아래 큰 2번 있어요. 잘 보세요. 중간 승려 등기 자 합의가 없는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여기. 합의가 없는 이쪽. 이쪽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212페이지 중간에 큰 3번 큰 3번 중간 승려 등기 자 합의가 있는 동그라미 쳐요. 이것도 다 이쪽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큰 4번 그 제목의 동그라미 쳐요. 이미 경로된 동그라미. 그게 여기에요. 이미 이렇게 경로됐다 이게. 거기만 여기에요. 다시 큰 4번은 여기에요. 앞에는 다 어디다? 다 이쪽 있죠.
그럼 잠깐 시험 보세요. 이 밑에는 우리 시험이니까 밑에는 시험이 나올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밑에는 시험이 나올 게 딱 한 개. 등기가 이루어졌죠. 제목처럼 맞춰졌죠. 경로됐죠. 그러면 합의 없어도 유효. 근데 만약에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때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허가는 여기도 허가받고 여기도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를 두 번 받아야 돼요. 설령 갑과 병이 허가받아도 그 허가 무효예요.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여기도 허가받고 여기도 허가받고. 그래서 허가구역은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지문이 딱 하나예요. 합의 없어도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딱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시험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로는 오지선다를 만들 수 없어요.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니 여기에 이걸 하나 섞어내든가. 그러니까 목차를 잘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213페이지 4번 이미 경로된 거기부터 볼게요. 이미 경로된 양가로 1번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자 이루어진 동그라미 쳐요. 이루어진 네 글자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저 경로된 위에 써있죠? 경로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ten. 그러게 타심이 나왔어요. ten. 한 글자로 ten. ten 이상. 그 다음 말에 가로칩니다. 중간 생략 등기간 합의가 없어도 가로. 여기죠? 되면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따라서 제3자비가 없었음을 이유로 최초 매도인 갑이 최종 매수인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유효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양가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며 설사 허가를 받아도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허가구역이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구역이 효력 규정이라 위반하면 다 무효입니다. 여기는 그 1번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자 앞으로 오세요. 다 시험은 다 위쪽에 나옵니다. 211페이지. 자, 큰 2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동그라미 쳤나요? 그럼 7번 보세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합의 없으면 이렇게 대의만 해야 되고 직접 못합니다. 합의 없으면 대의만 해야 되고 직접 못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네 줄을 척하세요. 넷째 줄에 뿐이다까지. 그럼 양가로 1번 셋째 줄 중간에 다만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자 대위 동그라미 대위 행사를 쓸 뿐이다까지. 직접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212페이지 중간에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랬어요. 양가로 1번 두 줄 척하세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양가로 2번부터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자, 갑을병 합의했죠. 잘 보세요. 합의해도 여전히 매매 유효, 유효예요. 합의해도 여전히 유효. 왜냐하면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을 세금 내고 등기하죠.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을 세금 내고 등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 그래서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어요. 합의한 후라도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합의해도 매매 유효죠. 유효니까 보세요. 합의 후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인상했어요. 유효니까 을은 인상분을 줘야 돼요. 인상분 안 주면 갑은 절대 등기 안 넘겨요. 유효니까 돈 안 주면 갑은 절대 등기 안 넘깁니다. 을이오든 병이오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돈 안 주면 절대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212페이지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1번 셋째 줄 끝에 굵은 글씨 있죠.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예전의 조건이 소멸한다거나 첫 매도인 갑의 중간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저 이거 의무 청구권 소멸한 거 아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나아가
최초 매도인 갑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가 을에 대해 갖고 있는 아까 매매 이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간 승량 등기 합의 후 기억 최초 매도인 갑은 중간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따까지 보세요. 여기 두 개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것도 가불용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문제가 이거 다 도출돼요. 나중에 틀린 거 바로 찾으세요. 이게 틀린 거. 한번 풀어볼까요? 병은 직접 갑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이 행사할 수 있다? 병이 갑에 직접 하네? 그럼 여기서 빨리 중간 생략등기로 빨리 찾을 수 있어. 빨리.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보나마나 중간 생략등기로 빨리 찾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그러니까 맞아. 중간자 의뢰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전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중간 생략등기네. 그러니까 갑에서 앞으로 경로되면 이루어진 요요라 그러는데 문제 풀고 다 알았죠. 중간 생략등기인지. 문제 아닐 거 알았잖아요. 이렇게 다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부를 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아까 밑줄 친 걸 대강 알고 있어야 직접 보고 소멸하지 않는다 보고 이게 중간 생략등기구나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례되면 이유구나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 만약 만일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사용합니다. 만약 만일은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쓰거나 또는 문제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을 써요. 그럼 여기 합의했다고 써있죠? 만약 갑을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여기서 만약을 왜 썼냐면 여기에 대금 인상했다 말이 없거든요. 대금 인상했다 말 없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여기는 만약이나 만일을 쓴 겁니다. 그럼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다고 방금 했죠? 그러면 갑은 인상분 미지급 이유로 누가 오든 소유권 등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이 4번입니다. 5번은 3월달이니까 그냥 문제 뺐어요 일단. 그래서 중간생의 등기다. 아무튼 나중에 된 문제 안 읽고 다 풀 수 있어 거의 다.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겁니다 시험은. 나머지는 다 3월달 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도 217페이지 그 등기 효력 있죠? 그것도 3월달에 다 할 거예요. 이거 등기법이 다 등기법이 오늘 하는 거 지금. 등기법을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가야 됩니다. 시험에는 별로 나왔다고 표시 안 돼 있죠. 파란색 글씨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다 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 그럼 자 224페이지 오세요. 224페이지 중간에 04번 동산 보입니까? 그러니까 동산이란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거죠. 우리 시험은 부동산만 나와요. 여기는 안 봐요. 1년 내내 X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28페이지로 오세요. 228페이지 이제 물건이 있다가 소멸할 수 있죠. 소멸. 먼저 파란색 2번 목적물이 멸실했다.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모든 물건 소멸하겠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양가로 2번 토지가 포락이 나왔죠. 포락은 학개론 시간에 이미 공부했죠. 자, 이런 게 포락입니다. 7번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 농지가 있고 이만큼 바다나 하천이 있어요. 이만큼 바다 하천. 바다나 하천이 물이 범람해서 여기까지 물이 돌아버렸어요. 이대로 오랫동안 물이 차 있으면 이 농사 못 짓겠죠. 이 토지 소유권 효용이 상실합니다. 그걸 포락이다 그래요. 그렇지? 오랫동안 물이 잠겨 있으면 토지 사용할 수 없겠죠? 그게 포락했다 그럽니다. 그럼 토지가 포락되면 잘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판례는 토지가 포락되면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한다 그래요.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다가 물이 원인치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이건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럼 다시 토지화됐다, 성토화됐다 그래요. 그럼 옛날 소유권은 살아날까요? 영구히 소멸해버렸죠. 더 이상
사권, 소유권 살아나지 않는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토지가 포락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적 소멸한다. 따라서 그 어떠한 사유로 성토화되어도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혼동 보입니까? 아까 혼동 나왔죠? 아까 등기 없이 깊이 혼나, 혼동, 말씀기 없이였죠? 깊이 혼나, 말씀기 없이. 그 혼동인데, 이 혼동은 특별히 책이 볼 필요 없고, 오늘 나눠드릴 문제만 풀지 하면 되는데, 일단 포기는 등기 없이라고 아까 다 했죠? 포기는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책이 없지만. 그럼 잘 봐보세요. 혼동은 일단 아까 깊이 혼나, 말투 등기 없이 그랬고, 혼동은 꼬리만 찾으면 돼요. 꼬리가 있으면 혼동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 없으면 소멸합니다. 그 점유권 강호권은 이건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점강 외울 거예요. 이건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점강. 이건 특수한 권리라 혼동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만 이제 알면 되겠네. 꼬리가. 자, 그럼 혼동이 무슨 말이고 꼬리가 무슨 말인가 직접 사례를 봅니다. 1번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전세권 취득했어요. 등기 몰고. 그럼 우리 갑 부동산을 빌린 거죠. 빌렸는데 우리 세 번째 돈 주고 사버립니다. 우리 돈 주고 샀죠. 그럼 우리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그러면 소유권, 전세권 있으면 둘 중에 뭐가 필요 없어요? 전세권이 필요 없죠. 그런 걸 혼동을 해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필요 없는 걸 소멸시키는 걸 뭐란다? 혼동. 그럼 시험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그냥 물어봐요. 그냥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죠. 아무것도 없죠. 소멸한다 하시면 소멸한다. 네, 다시 갑부동산에 전세권을 있고 세 번째 저당권 병이 있어요. 이제 저당권.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죠? 전세권. 전세권 필요 없죠? 그럼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이제 시험은. 그럼 이제 이거 밑에 꼬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만 찾으면 끝납니다. 왜 소멸하지 않냐면 이게 만약에 소멸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게 소멸하면 병이 1번으로 올라가 버리면 1번이 비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병이 1번으로 올라가면 자기 노력으로 올라가서요? 우연히 올라가서요? 우연히. 병 노력으로 올라간 거 아니고 우연히 올라갔죠. 그럼 병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죠. 내 노력도 없이 좋은 자리를 취득했으니까 공짜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죠. 민법은 절대 공짜 인정 안 해요. 병이 공짜로 올라간 걸 막아야 되니까 이걸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왜 그럴까 궁금하실까봐. 이게 이대로 있어야 이게 이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소멸시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안 물어봐요. 그냥 결론만. 꼬리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없죠? 소멸한다. 다시 갑부동산에 이제 지상권도 용의물권이죠? 네,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되네요. 그럼 병에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병에게 소유권이 있고 병에게 저당권이 있죠. 내 거니까 저당권 필요 없죠. 그럼 시험은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밑에 꼬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소멸한다고 푸면 됩니다. 꼬리만 치면 돼요.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고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소유권 저당권이라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꼬리 없죠? 소멸한다.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고 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고 병이 취득하면 소멸하겠죠. 이제 그죠? 우리 이제 암산으로 풀었지. 암산으로 우리는 을이 취득합니다. 그럼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꼬리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갑부동산에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이제 누가 취득할까요? 이제 병이에요. 이제 병을 물어보겠지. 그럼 병에게 두 가지 있죠? 그럼 소멸하는가? 꼬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소멸한다. 꼬리만 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걸 엄청 어려워해요. 또 학원을 잘못 가서 우리 학원 와야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원을 잘못 가서. 그럼 문제 풀어볼까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데, 자, 문제 혼동이나 나왔죠? 그럼 잘 보세요. 혼동 나왔죠? 그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혼동이 나오면 보세요. 여기 제일 끝으로 나가요. 분명히 소멸한다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다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제목이 혼동이니까. 그럼 뭐가 소멸한다? 이게 소멸한 거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이거 뒤에. 이거 뒤에 꼬리 있어서요?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제. 틀렸죠?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다 이 말입니다. 1번 썼다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코미디죠. 이 자체가. 여러분 집에 애가 한 명이에요. 그럼 첫째야 그럽니까? 그 엄마 미쳤죠. 애가 한 명인데 첫째라는 엄마 있어요? 뭐 이게 둘째 이게 남편 몰래 숨겨놨나 보네? 숨겨놨을 때 나도 모르게 혼나온 거예요, 이것은. 얘가 둘이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하거든요. 1번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들렸습니다. 여기도 뭐가 소멸한다? 울. 그 물꼬리는 가불병 누구겠어요? 울꼬리는 보나마나 병이지, 병. 그럼 꼬리 있네? 그러니까 틀렸죠, 이게. 그리고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정답은 이미 나왔고. 점유가 아까 정강정강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뭐가 소멸한다? 병. 병꼬리 정이겠죠. 정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꼬리 없어 소멸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 꼬리로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만 잘 푸시면 돼요. 문제만. 책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가지고 이제 물권부 총론이 끝났고 10분 쉬가지고 점유권 하겠습니다.